네, 가수 김호중 씨 금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내일이네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즉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가 왜 이걸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도로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추측되는 이유는 네. 사실 김호중 씨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슈퍼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도 이틀 공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보면 오늘 저녁 8시에 하는 거예요? 5월 23일? 오늘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 저녁 8시에 공연을 해야 되는데 네. 내일 낮에 12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연에 참석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경우예요? 아니면 이례적으로 요청한 걸까요? 허지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일신상의 어떤 급박한 사정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출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결항된다든가 이래서 물리적으로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연기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잦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괜히 연기 요청을 했다가 이 부분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기 요청 자체가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아픈 경우에 그래도 올 수 있으면은 뭐 휠체어를 타고라도 출석하라는 경우들도 많아서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내일 정오 낮 12시에 영장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보면 공연 시간은 저녁 8시예요. 혹시 영장심사가 이런 경우에는 허지연 변호사님 일찍 나와요? 영장 발부 여부가? 보통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전에 잡히면은 오후 5시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오후에 잡히면은 8시 정도에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정을 넘겨서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뭐 11시, 12시 이렇게 하면은 일찍 나오면 5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8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한 7시 반쯤에 당직실에 전화하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호중 씨가 공연에 참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일정상 불가능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이 8시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공연 앞서서 가서 뭐 준비도 하고 대기를 해야 될 텐데 물리적으로 이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김호중 씨 측은 왜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려는 걸까요? 일단 출연료 때문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위약금입니다. 원래 나오기로 했던 공연에 나오지 않게 될 경우 이거에 대한 위약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 역시 공연 제작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인데 근데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연은 클래식 공연이고 김호중 씨 외에 세계적인 소프라노도 참여를 합니다. 원래 이만석 공연인데 2주 전만 해도 이 매진이라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인 판매율은 70%가량 됐거든요. 14,000 정도가 나가서 6,000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저께 70% 정도 이렇게 판매가 돼 있었는데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한 후에 하루 사이에 1,000장이 빠진 게 아니라 더 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팬덤이 김호중 씨를 지지하기 위해서 김호중에게 힘을 실어주자면서 이런 표들을 더 사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김호중 씨가 공연에서 빠진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14,000에서 15,000장 중에서 상당수가 김호중 씨 팬들의 표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호중 씨가 안 나오는 것만으로 무더기 취소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연 제작사에서 위약금을 따로 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할지언정 만약에 김호중 씨가 나오지 않아서 이 무더기 취소표가 나와서 공연이 적자를 본다. 그 후에 그럼 이 공연 제작사에서 김호중 씨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공연을 망치게 됐다 해서 김호중 씨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김원희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사고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음주 시 10일 만에 하셨는데 구석 염두에서 하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김호중 옆에서 극한 직업 왜 그래서 지금 김호중 씨가 극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극한 직업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김호중 씨가 아니라요. 바로 그의 매니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건 당시에 참 여러 매니저들이 등장했잖아요. 네.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하는 그런 매니저도 있었고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우거우거 씹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매니저도 있었고 또 김호중을 구리의 모텔로 피신시켜야 하는 매니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MBN이 단독 취재를 한 내용에 따르면요. 네. 지난 9일 밤에 김호중 씨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김호중 씨가 직접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를 해서 나를 대신해서 사고를 좀 처리해 달라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직원,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 같은 요구를 받고서는 겁이 난다. 라는 이유로 끝내 거절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근데 이 사고가 있은 직후에 그간 소속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공황이 심하게 와서 수습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와는 정면 배치되는 네. 내용입니다. 김호중 씨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 막내 직원이 지금 경찰이 소환을 해서 관련 정황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김호중 씨 측이 막내 직원을 대동한 그 대리 수습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차선책으로 그 또 다른 매니저를 거짓 자수시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호중 씨가 자신의 사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김호중 씨가 범인 도피를 교사했는데 그 부분이 실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패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죄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예비음모죄에 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그리고 본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로는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게 허위 자수를 방조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준 그 장면이 바꿔 입은 부분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방조죄는 형을 경감하는 것이고 범인 도피를 교사한 거는 범인 도피죄와 똑같은 형으로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정황들이 김호중 씨가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그것이 입증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김호중 씨의 형량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한테 그러면 시달린 매니저가 이 사람 막내급 직원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좀 거슬러 올라가서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가 김호중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김호중 씨가 결국 패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자, 김호중 씨 지금은 친척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있죠. 근데 그 전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스타가 되기 직전에 일하던 매니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 김호중 씨가 물신양면 지원을 했는데 이 오디션에서 입상한 뒤에는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상금 2,300여만 원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지난해 1월 법원은 전 매니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22차례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것이 인정된다면서 갚으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소식이 지금에 와서야 알려졌나 확인을 해보면 패소한 다음 날 김호중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 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 제한을 신청했던 겁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비실명으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실명 처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판결문을 봐야지만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국가 안전이나 그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김호중 씨 사건처럼 당사자가 신청해서 이 사건
사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런 사건 자체의 열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에 따라 김호중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